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세대별로 공약층을 달리하고 막바지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문을 열고 향후 30년 안에 세계 최고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지위를 놓고 건설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여야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흐름이 대선 당일 표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1차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여야 각 정당의 중점 호소 대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에 환신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막판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20대 대선.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의 흐름이 대선 당일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투표는 1차 승부처로 꼽힙니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유세와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점 호소 대상은 당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대에서 50대,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당일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고 기득권 교체를 해서 시대를 한번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 일 잘하는 유능한 경제후보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변화의 바람에 선두에 서 있는 2030 청년층을 사전투표소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일 광주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2030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유권자들은 3월 4일, 5일 사전투표일에 대부분 투표할 겁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자당 색깔에 맞는 핵심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광주 33.67%, 전남 34.04%로 전국 평균 26%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부터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에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축사,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환절기답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0.2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낮 동안은 포근한 봄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면역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 무렵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는 등 선제적 감염 차단에 나섰지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 이제는 익숙한 듯 정해진 동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등교를 합니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발열 체크와 손소독도 합니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해 학생 스스로가 직접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학생들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대면으로 제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재밌고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초중고 전체 316개 교와 유치원 268곳이 원격 수업 없이 전면 등교했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은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감염 차단에 나서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모든 초중고 학생이 매주 2번씩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 학교장 지시에 따라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 제시한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코로나19 3년차 학교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같이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요새 많이 아픈 추세잖아요.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달 중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교 내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틀 연속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제 하루 1,25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00여 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전남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만큼 집단 감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진단 키트 활용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월별 확진자는 7,200여 명이었고 지난달 월별 확진자는 1월보다 10배가량 증가한 6만 7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6월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중복 게시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다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기간 동안 산불 단속반 1,000여 명을 투입해 농경지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한다며 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드디어 개교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육성을 위해 5년 넘게 공을 들인 결과인데요.
에너지 분야의 인력과 기술이 나주를 중심으로 집적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의 터를 잡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설립을 발표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수시 24대 1, 정시 9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학생들이 설렘을 품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학부생 108명, 대학원생 49명 등 총 157명.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등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니까 과학기술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와 토론을 주도하는 미네르바 수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의실도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나 창업 분야에 대해서 서로 약간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수진의 포부도 남다릅니다. 켄텍이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더 갖춰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강의실과 연구실 등 핵심 기능을 하는 일부 건물만 지어진 상태입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본관과 기숙사, 데이터 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교수진도 단계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의 기술과 인력이 집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남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준비와 고민 끝에 세워진 한국에너지공대. 희망찬 청사진처럼 세계적인 에너지 인재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신입생 정원이 미달된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전남대는 신입생 전체 정원 4,251명에서 38명이, 조선대는 4,385명에서 16명이 미달됐습니다. 미달 학과는 전남대 광주 캠퍼스의 경우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등 3곳이, 여수 캠퍼스는 해양바이오식품학과 등 10곳입니다. 조선대는 미달 학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수 학과가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청과 분담률을 협의하고 어린이집 비용도 지원해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지주회사 본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두기로 했는데요. 포스코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광양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 등 지역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책임 경영 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도 당초 서울에 둘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포항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와 대선 전 정치권의 셈법까지 맞물리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광양 지역사회는 강하게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강 생산량 기준 55%를 광양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듣는 걸로 해서 만약에 그걸 발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우리 지역의 포스코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기업하고가 같이 상생해서 광양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쯤 되면 현재 포항에 두고 있는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구매 계약 제도 개선 등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광양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율권과 결정권을 좀 줌으로써 제철소, 광양제철소와 광양 시민들 간에 또 광양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유대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광양에 올 한 해 동안 1조 7천억 원, 내년과 내후년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스코 홀딩스 본사의 포항 설립으로 촉발돼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역 여론,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포스코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전담부서 구성 등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 발간을 통해 기부금 모금과 사용 등의 근거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 구성이나 기부금 사용 수요처 발굴, 기부자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예산 수립과 결산 등의 절차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기업은 최대 500만 원, 청년 근로자는 4년에 걸쳐 1,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몸담은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 촉진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광주시가 전통 생활음악 전문 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연구 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까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300에서 1,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8개 기업과 777억 원 규모의 지역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 해룡산단 선박 부품 생산 공장 신축과 광양 플랜트 제작 공장 신설 등 8개 기업으로부터 30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77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8개 기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환절기답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0.2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봄처럼 포근한 기온이 감돌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면역력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할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경각심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과 나주에서 모두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는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5도, 순천 16도, 광양 17도 안팎으로 특히 낮 동안에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